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의정부 양주지사 옥샘교실 운영하고 있는 최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텐션이 높진 않아가지고요. 제가 올해 지금 세종이랑 대전에 지금까지 5번째 교육을 하러 왔는데요. 오늘이 역대급 인원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이렇게 오는데 왜 여기를 이렇게. 제가 내려올 때는 서울에서 눈이 엄청 왔어요. 서울에서 내려올 때 엄청 눈이 와가지고 저 6시에 출발했거든요. 혹시 늦을까봐 눈이 많이 와서 밀릴까봐 6시 출발해서 왔는데 8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오씨 칼국수를 먹어볼까 했더니 11시 오픈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고 이제 배회를 좀 하다가 그래도 여기는 하고 대전에 도착했는데 전혀 눈이 안 오고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딱 주차를 하니까 또 눈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마도 좋은 영향을 드리라고 제가 움직이는 데마다 눈을 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멋있지 않았나요, 멘트? 저는 오늘 원장님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올해 마지막을 이 큰 행사로 마무리를 하려고 왔고요. 맞춤학습 전문가 과정에서 제가 교육받을 때 기억을 해보면 저도 지금 이 시간을 제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적기도 많이 적고 핸드폰도 엄청 많이 눌렀던 것 같은데 많이 퍼가셔도 되고요. 끝나고 궁금하시면 DM을 보내셔도 됩니다. 반짝반짝합니다. 네, 실제 금은 아니고 도금도 아니고 네, 굉장히 얇긴 한데요.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현판을 주십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우수교실을 선정하셔서 교육팀과 대표님이 엄청나게 큰 준비를 해서 1박 2일 워크숍을 갑니다. 가면 이제 저보다 더 우수한 원장님들도 엄청나게 많으시고요.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 해에도 꼭 열심히 달려서 내년에도 가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해주실 만한 워크숍이고요. 감사하게도 21년부터 매년 다녀오고 있고 올해는 상도 2개나 주셔서 2개나 받고 되게 보람되게 갔다 왔고요. 원장님들도 언젠가 꼭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언제 갈지를 빨리 앞당기시는 게 지금 원장님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숙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저는 미래는 학습 시스템을 기반으로 저만의 교실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오늘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100명까지 혼자 운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100명이 넘어서 채점하시는 채점 선생님이 따로 계시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105명까지는 혼자 운영을 하다가 채점 선생님을 채용을 해서 지금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랑 상담이랑 학습. 홍보가 제일 어렵고 꼭 해야만 하고 중간에 멈출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는 투자한 만큼 돌아온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투자는 번 만큼 하는 것도 있지만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할지도 생각을 하지만 지금 어머님들이 원하는 게 뭐고 어머님들의 트렌드가 뭔지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요. 서치도 엄청 하고 인스타에서 여러 유명한 원장님들하고 공유도 엄청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어머님들이 3, 4, 5 모여서 학원가를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다니시지 않아요. 네이버나 지도나 가까운 곳에 학원을 몇 개를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 혼자 본인 서치를 하시고 거기로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채팅 상담으로 거의 바뀌고 있는 트렌드예요. 저는 처음에는 23층에서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23층이라고 하면 밖에 현수막을 걸어도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홍보가 맨 처음에 엄청 막막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5만 가지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수막은 걸었어요.
멀리서라도 뭔가가 달려 있어서 저희가 뭔가를 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은 걸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찍어서 줌해서 보시기도 하시니까 현수막은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옥정 신도시여서 신도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제가 맨 처음 갔을 때는 저희 아파트 700세대랑 건너편 아파트 1700세대밖에 입주한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 조금 그런데 예전에 지금 아파트랑 그 프로지오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는 1층 게시판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새로 건축하신 아파트들은 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 업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알아보시고 1층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1층 게시판은 꼭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녹즙 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집투도 해봤고요. 왜냐면 녹즙 주머니를 안 들면 문을 안 열어주시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네, 그래서 녹즙 아줌마인 것처럼 녹즙 바구니를 들고 직투도 해보고 직투를 하면 반드시 민원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안 한 것처럼 저는 업체를 사용했는데 그 업체에서 몰랐나 봐요. 네네, 맞죠. 네, 이게 단골 멘트긴 하지만 그 멘트밖에 사용할 멘트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게시판 전단은 필수예요. 저는 이거를 지금도 합니다. 6년째 그 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공부방 할 때부터 공부방에서 제가 지금 학원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 학원이 지금 저희 아파트 상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치가 크게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맨 처음 공부방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파트랑 건너편 아파트 1층 게시판에 광고는 지금도 합니다. 단 똑같은 전단지로 하진 않고요. 전단지 스타일을 계속 바꿉니다.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자주 바뀌어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한 2달 동안은 한 가지를 계속 똑같은 걸로 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날의 그거에 따라서 약간 제가 유동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바꿔주기도 하고 같은 걸 계속 걸어서 인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목장갑은 그 현수막 것이잖아요. 근데 그 불법인 거 아시죠? 네, 근데 저는 걸거든요. 네. 금요일날 밤에 네, 신랑과 목장갑을 끼고 나갑니다. 조용히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가서 달고요. 일요일날 저녁에 뗍니다. 네, 근데 요즘은 공무원분들이 부지런하셔서 주말도 도세요.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거셨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가방이 떨어졌다. 그럼 토요일날 저녁에 또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아침에까지는 붙어 있어요. 이틀 중에 하루는 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 근데 월요일날은 반드시 100% 떨어져요. 떨어지긴 하나 같은 자리에 계속 똑같은 걸 달게 되면 그것도 홍보의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학교 앞 슬러시 홍보는 여름에 하는 거고요. 수업을 하다 보니 이게 조금 혼자 하기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지인들 찬스를 쓰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수업이 시작되면 중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끝에 나중에 하려 하는 애들까지 맡기려면 지인 찬스를 쓰기도 합니다. 지역 대형 카페 홍보글은 이거는 맘카페들 많이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초반에는 저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했었고요. 지금은 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 건너편의 중심상가에 학원이 230여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맘카페 그 학원에 가맹을 맺어서 하잖아요. 비슷하게. 엄마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서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곳인데 이제 학원 홍보글로 도배가 되다 보니 엄마들의 관심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건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당근은 하세요? 네, 당근의 홍보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언정 계속 노출이 되는 시스템이 어떨 때 보면 인스타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어머님이 중고거래 하다가도 인근 지역이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홍보보다 그래도 비용이 좀 저렴한 편에 속해요, 당근은. 그래서 저것도 추천드립니다. 회원 모집 전문 업체는 제가 한 번 사용했는데요. 공부방에서 교습소로 나올 때 네, 업체의 힘을 좀 빌렸는데 이거는 투자죠. 네, 솔직히 투자죠.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제 업체를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저거는 정말 극한의 수단으로 마지막에 밀어두셨다가 한 번쯤은 정말 힘들 때 투자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는 2층에 교습소만 하다가 1층에 자리가 나서 이제 1, 2층으로 학원으로 확장을 했는데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 1층 아파트 게시판 전단.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게시 현수대 아시죠? 네, 저희 지역은 매달 1일날 추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1일날 알람이 맞춰져 있어요. 항상 하고요. 저희 학원 인근 지역이 아니더라도 양주시 근처면 어디든 합니다. 걸리는 데는 다 해요. 왜냐면 저희 학부모님들이 저희 지역만 왔다 갔다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양주의 다른 지역도 가실 수 있으니 걸리는 데는 무조건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용이 그렇게 세지 않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하나 게시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9,900원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맞춰서 보내드리면 그 다음번에 제가 또 당첨이 되잖아요. 그럼 그 현수막을 4번 정도 재사용해 주세요. 네. 여름에는 뭐 햇빛이 바래서 조금 글씨가 바랬어요. 그럼 연락도 주시고. 네, 저희 시청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잠깐 사진이 나오겠지만 저희 상가 1층에 부동산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은 모두 미래인 수학과 미래인 영어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네, 이건 제가 항상 떨어지기 전에 박스로 갖다 밀어놔요. 네, 절대 믹스는 좀 비싸서 제가 종이컵만 드리고 있고요. 말씀을 드려요. 새로 옥정 신도시는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사를 오시기보다 낯선 분들이 많이 이사를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가 부동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부동산이 있으시면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종이컵도 얼마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1층 부동산 3군데에다가는 종이컵을 박스로 갖다 놓습니다. 학원 간판 썬팅, 이건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맨 처음에 가맹할 때는 한솔플러스였어요. 네, 그래서 한솔플러스에서 이제 교습소로 딱 나가서 한솔플러스로 멋지게 간판을 달고 썬팅을 멋지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미래인으로 바뀐 거예요. 네, 미래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 학원 옆에 있는 중학교가 미래인 교과서를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 홍보가 되겠구나 해서 바꿨습니다. 또 과감히. 네, 아시겠지만 썬팅이랑 간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 조그만 상가의 꼴에 또 2층이라고 그 크레인이 또 와야 되는데 크레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할까 말까 하다가 어떡하겠어 했어요. 했죠. 그래, 이제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했는데 저 고양이가 나왔어요. 네, 나오려면 같이 나오지. 고양이가 또 나왔어요. 근데 또 고양이가 가만히 봤더니 또 나름 또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또 학원 앞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애들한테 약간 어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그러다가 했죠 뭐. 네, 번만큼 씁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히 했고요. 그때는 또 운이 좋게 지사에서 그러니까 본사에서 약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좋은 기회에 바꾸게 됐고요. 인스타그램은 당연히 다 하시죠? 안 하시나요? 이제 슬슬 졸려오시나요? 저는 인스타그램은 합니다. 제 개인 계정은 안 하지만 학원 계정은 꼭 해요. 학원 계정 꼭 하고 꼭 계정 올릴 때 피드나 올릴 때 꼭 위치 옥정신도시 꼭 찍어서 올립니다. 어디든 노출되게 반드시 올리고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많이 쌓이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나 뭐 제가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노출시키면 실제로 DM으로도 문의가 옵니다. 네, 이건 정말 꾸준히 해보시길 정말 권해드려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저는 학원에 유선 전화가 따로 있는데 이 전화가 울리는 거의 95%는 네이버가 연결해 드립니다. 네, 이 네이버 플레이스도 스마트 플레이스는 등록하시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옥정동 학원, 옥정동 수학학원 이렇게 치면 어머니들이 서치할 수 있게 가장 상위에 뜨게 하는 게 그래서 그걸로 돈 버시는 업체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도 연결을 해 놓으시고 블로그도 연결을 해 놓으시면 꾸준히, 그러니까 자주는 안 해도 꾸준히 글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요. 네,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는 요즘은 정말 100% 필수입니다.
모든 어머님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고 거기에 있는 리뷰들을 보시고 학원들을 셀렉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학부모 리뷰도 중요하지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해서 뭐 지역의 학원, 수학학원 이렇게 썼을 때 어쨌든 1, 2페이지 안에 내가 뜰 수 있게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공부방 할 때 모습이고요. 23층 현관 앞이지만 누가 보겠냐, 우리 학원 애들만 보겠지 라고 하지만 갖다가 덕지덕지 잘 붙입니다. 애들이 뭘 한 것도 작품도 갖다 붙이고 그때는 수리논술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수리논술 때 아이들이 했던 작품들도 계속 수시로 바꿔서 붙여주고요. 양주시에서 하는 현수막 그리고 지정 게시대도 하고 이건 학교 앞에서 홍보할 때고요. 슬러시 홍보도 하고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거 저건 맨 처음 학부모 설명회 할 때 나눠줬던 건데 학부모 설명회 할 때가 아니더라도 홍보는 필수인 건 아시죠? 그리고 옆에 가운데 보시면 뭐 태권도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저희 학원 2층 옆에 피아노하고 태권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하고 셋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서로 등록을 하면 서로 원비를 15%씩 할인을 해줍니다. 저도 15%, 태권도도 15%. 이게 맨 처음에 제가 학원을 좀 알리고자 해서 여기 친구들은 우리 학원 오면 할인해 줄게 라고 했는데 이제 태권도 원장님이랑 피아노 원장님이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해서 저희 셋이 이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세 군데를 다 다니시면 세 군데 다 15% 받아요. 네. 15%도 큰 금액이긴 하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아지면 그 15%보다 저는 더 벌니까. 그죠? 네. 처음에는 맨 처음 홍보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라서 하리보, 사탕, 뭐 아이들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 그런 걸 주면 다 까먹고 버리고 가요. 그러면 저는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들이 학교를 하다가 아이들이 버린 거 다 주워온 거예요. 나름 또 엄마 학원이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걸 홍보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먹고 버리는 거 말고 나는 필요 없으나 엄마 갖다 줄까? 집에 갖다 가져가야지 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떼수건. 저 떼수건은요. 저희 동네에서 엄청 유명했었어요. 저게 제 돈 주고 살려면 아깝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군가 주면 발 뒤꿈치도 밀고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저거는 예전에 인스타에서 학원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저걸 사용한 걸 보고 이제 그 업체에 조심스럽게 DM을 보내서 물었어요. 떼수건 업체가 어딜까요? 그래서 여쭤봐서 했는데 최소 단위가 1000장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얼마 안 했어요. 자꾸 돈 얘기를 하는데 1000장이 얼마 안 했어요. 네, 그런데 한 번 1000장을 가지고 나가서 다 뿌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400장인가 썼어요. 네, 쓰고 났는데 이제 집에 계속 이만큼이 쌓여 있다가 또 한 번 쓰고 이철만 하면 한 번 나가고 이제만 하고 한 번 나가고 그래서 어제 그제 마지막 날 남은 200장을 다 썼는데요. 핫팩이랑 같이 넣어서 보냈거든요. 네, 저거는 아무도 안 버립니다. 아무도 안 버리고요. 이번에는 핫팩하고 넣어서 보냈는데 그 전에 400장을 뿌릴 때는 쿠팡에 보시면 그 아이들 사용하는 바디워시랑 샴푸가 이렇게 샘플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 이런 좀 없어 보이는 거 말고 이제 바오밥이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들이 조금 잘 찾으시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게 단가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거 2개를 떼수건 뒤에다 붙여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쓰시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걸 홍보 물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네, 리뷰가 많아야지만 어머님들이 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오른쪽 저거를 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학부모님한테 계속 보냅니다. 네, 그리고 보내고 나셔서 리뷰를 써주시면 바로 커피를 쏴드려요. 근데 그게 영수증이 없으면 올릴 수가 없어요. 네이버에서 머리를 쓰셔가지고 이제 가로로 등록을 못하게 좀 고급진어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서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요즘은 결제선생이나 온라인으로도 많이 결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온라인 영수증이 있어서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학부모님 조금 친하다 싶으시면 어머니 한 건 등록해 주시면 제가 또 살아납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넌지시 해달라고 조금 하셔서 리뷰는 많이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라면 홍보했던 건데요. 진짜 수학인 라면 보신 거 있지 않으세요? 저희 미래의 수학에 나온 거? 못 보셨어요? 스티커 작업을 해서 나왔는데 잘난 척 같지만 제가 시초입니다. 네, 이것도 라면 선택이 중요합니다. 네, 스낵면, 안성탕면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일까요? 라면땅. 집에 안 가져갑니다. 애들이 그 자리에서 다 부셔서 먹어요. 네, 면발이 얇은 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선택한 게 진라면이었고요. 얼마 전에는 중학교 앞에서 불닭볶음면 나눠줬어요. 시험 끝나는 날. 네. 먹는 거에 반응. 그리고 짜파게티는 단가가 조금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진라면 같은 거는 쿠팡을 잘 뒤지시면 단가가 정말 많이 차이 납니다. 똑같은 진라면이어도. 네, 항상 서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넣어서 저 때 라면을 800개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 만에 소진이 됐을까요? 정말 10분도 안 걸립니다. 제 앞에 줄을요 쫙 쓰고요, 한 명이 받으면 들어가서 애들을 데리고 나와요. 라면 준다고. 10분도 안 돼도 다 나가요. 그래서 저거의 또 하나의 팁은, 저학년은 어머님 아버님이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교하기 전에 조금 일찍 가셔서 학부모님들 다 먼저 나눠주셔야 돼요. 먼저 나눠주시고 난 뒤에 이제 달려오는 아이들. 저희 학원 애들은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줘야죠. 제일 먼저 줍니다. 우리 저희 학원 아이들은 줄을 쓰지 않아요. 네, 특권 바로 와서 주지도 않아요. 집어가요. 네, 저희 학원 애들 제일 먼저 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건 저희 학원 건물에 있는 벽인데요. 저 벽을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뒤부터 제자리가 돼서 계속 바꿔가며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진화했어요. 네, 도시락이랑 육개장. 네. 라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네, 저거는 정말 뭐 저런 걸 되게 잘 만드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저런 거에 정말 똥손이어서 뭐 이렇게 만들고 뭐 꾸미고 이런 거 절 찍으시는 건가요? 저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숨고 아시죠? 숨고. 예, 숨고에 제가 올렸어요. 간단한 솔직히 저 도시락이랑 육개장은 누가 봐도 옥생교실 없으면 도시락이랑 육개장 표지잖아요. 저거를 약간만 바꿔주실 분. 그러면 저거 제가 얼마에 했을까요? 맞아요. 3만원. 그냥 대학생 분들, 조금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금방 해서 보내세요. 30분도 안 돼서 해서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이걸 하나 받아서 계속 프린트에 쓰면 되는 거고요. 닫고 나서 라벨지 있습니다. 네. 저 도시락은 저거에 크기에 맞는 라벨지가 없어서 잘라져 있지 않은 A4 무지 라벨지 있잖아요. 거기에 딱딱 반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개를 넣어서 제가 이제 커팅을 하는데, 육개장은 고맙게도 딱 원형 2개, 저 크게 딱 들어가는 라벨지가 있어요. 네. 궁금하시면 DM 주시면 제가 호수를 네, 있어서 이제 저렇게 이제 학원에 이제 라면 박스가 막 쌓이니까 어느 순간 애들이 눈치를 채더라고요. 또 라면이구나. 이번에 무슨 라면일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신비감을 주고자 이제 집으로 배송을 시키거든요. 집으로 배송을 시키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오늘은 못 자겠구나. 다 앉아서 붙여야 돼요. 다 앉아서. 저희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신랑이랑 넷이 앉았는데 이렇게 다 쪼르륵 앉아서 다 일일이 붙입니다. 네. 붙이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끝난 거 2명은 나머지 쓰레기 정리하고 2명은 또 학원으로 갖다 날라놔야 돼요. 네. 이건 뭐 다들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인스타에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저것도 수시로 변경을 하고 어떤 걸 할까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네이버 플레이스도 네, 항상 저 앞에 있는 문구의 사진도 바꾸고 계속 소식도 올리고 네, 변경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요.
말씀드렸듯이 홍보는 계속 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도 계속 할 거고요. 그 자리에 계속 있다라고 해서 있으니까 찾아와 주진 않으시거든요. 계속 알려야 되고, 제가 여기 있으나 저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를 계속 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 연수를 정하시면 도달하시기에 목표를 잡고 도달하시는 것까지의 시간이 조금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맨 처음 공부방을 할 때는 30명이 되면 나가야지. 왜냐하면 저희 아이 셋과 저희 신랑은 저를 위해서 거실을 비웠거든요. 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방학 때 학교가 끝나도 저희 아이들은 수업 중이면 방에서 나오질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30명이 되면 나가야지. 30명이 돼서 나가고 50명이 되면 교습소에서 확장해야지, 학원을 해야지 라고 해서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씩 진행해 나갔고요. 예전에 공부방 할 때 다녔던 저희 친구들이 지금까지 쭉 다녔다가 올해 중3으로 졸업을 했어요. 네, 그때 친구들 6명이 그대로 다 남아있다가 그대로 졸업을 해서 이번 아이들 졸업할 때는 약간 좀 뭉클했어요. 그리고 꼭 오프라인만 홍보하시면 안 되고 온라인도 홍보하셔야 돼요. 온라인이 더 요즘 필수고요. 어머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원에 직접 찾아오시기보다 서치를 하셔서 전화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재원생의 학습 결과는 반드시 공유하셔야 됩니다. 학부모님께 반드시 공유하시고 보내주셔야 해요. 이번엔 상담인데요. 상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 건너편 중심상가에 학원이 230여 개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고요. 오늘도 크레인차가 올라와 있으면 어떤 학원의 간판이 내려오고 새로운 학원의 간판이 올라가요. 옆에 수학학원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수학학원이 생깁니다. 같은 층 같은 옆 호수에. 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서 저는 부동산에서 보내주시던 새로 오시던 어머님이 오시면 어머님 혹시 건너편에 학원이 되게 많은데 가보셨어요? 라고 먼저 여쭤봐요. 네. 물론 어머니 잘 모르셔서 가장 가까운 데로 오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을 내셔서 한 4-5개는 서치해서 가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한 번은 보내드려요. 네. 그리고 상담을 하고 저는 바로 입회원서를 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 상담이 와도 어머니 그러면 아이를 먼저 한번 보내봐 주세요. 그래서 아이를 제가 테스트 겸 하루 정도 체험 학습을 해보고 그 뒤에 아이가 집에 가서 저희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시고 그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한 번은 밀어냅니다. 이게 잘난 척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학원이 너무 많다 보니 어머님이 이 지역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바로 옮기기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희 학원 시스템에 맞게 이 아이를 이제 다 해서 이제 성적만 올리면 되겠구나 할 때 나갑니다. 네, 그러면 저만 진이 빠져요. 그리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몇 번 겪다 보니 그걸 겪으니까 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겪다 보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한 방법이고요. 그럼 또 어머니는 그게 좀 있어 보입니다. 얘 무슨 자신감이지? 뭐 이런. 네.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습 결과물은 반드시 공유합니다. 분석표랑 맞춤학습지 그리고 수업이 끝난 교재 반드시 집에 보내셔야 되고요. 조금 기차 타고 쌓아놓기 시작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이거는 네이버 플레이스 톡톡으로 오는 상담들이에요. 안 올 것 같으신데 실제로 옵니다. 그리고 요즘 어머니들은 이게 더 편하세요. 대면으로 얼굴을 보고 상담하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편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이를 정말 카드만 들려서 보내주시는 엄마들도 꽤 계십니다. 네. 스마트 플레이스나 네이버, 인스타 DM은 옵니다. 정말.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와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혼자 수업을 하다 보니 가장 많을 때는 한 타임에 16명에서 18명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엄마여도 그럼 우리 애는 봐주긴 하는 걸까? 라든지 그렇게 18명 모였으면은 정신사나가 없어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요. 저희 교실은 저희 교실만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혀 어수선하지 않고 그런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요.
저희 교실만의 시스템은 반장 제도가 우선 있어요. 네, 이 반장은 신입 원생이 들어오면 이 아이가 우리 학원이 돌아가는 루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그 다음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알려주면 제가 다른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의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은 오늘 누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반장 옆자리는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모든 걸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와야 되고 별표 치면 선생님한테 혼나.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고 뭐 다 알려줘요. 지우개 저기 있고 여기 있고 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의자 살짝 들어서 뒤로 밀어야 돼. 소리 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네, 모든 거 상세한 거를 반장이 모두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 원생이 와도 저는 기존의 루틴대로 수업을 해요. 네. 그리고 동선. 네, 저희는 정해진 동선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서가 있어요. 수업 학습을 하는 순서가 있고 이제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아이들이 항상 모든 아이들이 그 순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수선하거나 동선이 꼬이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면 개념 설명이 없나요? 있죠. 있는데 저는 과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가 저하고 하루에 마주 앉아있는 시간은 어머니 길면 5분이고요. 만약 5분 이상이 더 필요로 한 그날의 학습이 필요로 하면 금요일날 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색채점이란 거 혹시 사용하세요? 저희 미래에서 색연필 삼색제도를 사용하잖아요. 저는 초창기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빨간색으로 채점을 하고 틀리면 그 다음 파란색이잖아요. 빨간색 채점하고 저는 안 알려주고 바로 보냅니다.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고 보내면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죠, 아이가. 근데 파란색으로도 또 틀리면 그때는 파란색과 색연필로 힌트가 될 만한 걸 써주거나 힌트가 될 만한 걸 줄을 쳐줘요. 채점할 때. 그리고 또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주황색 때 틀리면 그때 제 앞에 앉는 거예요. 근데 60, 70%의 아이들은 파란색의 힌트를 보고 대부분 다 고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답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저한테 오는 시간이 누구한테는 할애가 되고 누구한테 할애가 되지 않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표현이 약하고 못하는 아이들 있죠. 그죠? 말은 해야겠는데 선생님과 눈도 못 마주치겠고 모르겠어요로 말을 못하겠고 그런 아이들은 제 앞에 책상이 3개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당분간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책상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죠. 누구누구야, 선생님은 너만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말을 안 하면 네 손해야. 넌 하루 종일 시간만 보내고 그냥 가야 된다고. 그럼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으시잖아요. 모든 애들이 그러겠어요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애들은 됩니다. 네, 정말 됩니다. 제가 이제는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교육팀에서 저희 학원 아이들이 어떤 루틴으로 공부를 하는지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잠시 보시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라오는 동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할까요? 아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빨간색을 체크해 주신 후에 네. 아이들이 가서 자기가 붙인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또 시간이 또 길게 있는 아이들도 그럼 제가 부르죠. 정해주시나요, 시간? 아니요, 제가 부르죠. 시간 딱 되면? 그만큼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왜 안 갖고 오지? 그런 경우. 항상 터치는 합니다. 그럼요. 네네. 있습니다.
너무 많이 틀린 거 아니야? 탈을 씌울 거. 탈을 씌울 거. 괜찮았나요? 네. 아까 말씀대로 그 루틴대로 움직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네. 모두,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맞춤학습이 나오면 저희 아이들이 직접 복학기로 가서 저희 아이들 손으로 가지고 옵니다. 저는 수업 시간 내내 궁뎅이를 떼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체 비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아까 이렇게 뭐지 시험 문제 수업 진행 후에 아까 복합기록 본인이 네네.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누구의 프린트가 나올 줄 아니요. 제가 중간에 빼먹은 말씀이, 저는 맞춤학습을 그날 거를 미리 다 출력해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봤어요. 해봤는데 종이 낭비도 너무 많고요. 그 아이에게 계속 쌓여가요. 네. 어제 못 풀었는데 제가 오늘 건 또 프린트했잖아요. 그럼 계속 쌓여가요. 그래서 그게 아이에게도 스트레스잖아요. 엄마가 안 읽는데 전집을 이렇게 사다 놓으면 보는 순간 깝깝한 것처럼 그게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출력하지 않고요. 아까 채점 전 바구니, 채점 후 바구니 이렇게 보셨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오면 전날 오답이 있으면 오답을 먼저 빼서 고쳐요. 그게 책이던 맞춤학습지던.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채점 전 바구니에 넣거든요. 그러면 제가 뭘 하다가도 누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감으로 아시잖아요. 누군가 걸어오는 게. 그러면 그때 그 아이 걸 누릅니다. 미래야, 내가 눌러놨어. 가서 가지고 와. 그럼 가지고 와서 풀어요. 그럼 저는 그동안 걔가 낸 채점 전 바구니에 있는 교재를 채점을 하고, 걔가 다 풀면 다시 채점 전 바구니에 넣겠죠. 그럼 저는 걔가 푼 교재는 이미 채점이 된 채점 후 바구니에 있어요. 그럼 다시 가져가서 오답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요. 사실 교재 플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 지금 교재를 풀었을 때 이 친구가 오답이 생겼던 부분을 채점 전이시잖아요. 네. 그럼 프린트 해주는 부분은 이 친구가 제가 채점하는 시간에 놀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채점하는 시간에 이 아이는 멀뚱멀뚱 놀면 안 되잖아요. 저는 멀뚱멀뚱 멍 때리고 있는 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전에 오답이 있었던 프린트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제가 오늘 오답을 다 못 고치고 하원을 해야 돼요. 시간이 다 돼서. 맞춤학습을 마지막에 오답을 고쳐야 되는데, 그럼 못 고치고 아까 자기 책장에 꽂고 갈 겁니다. 꽂고 가면 그 다음날 오면 그거 먼저 꺼내요. 먼저 꺼내서 그거 오답 먼저 고쳐요. 네. 근데 얘는 이번엔 프린트지였잖아요. 그냥 프린트지를 채점 전 바구니에 넣은과 동시에 저에게 개념 플러스를 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날짜가 찍혀있는 도장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분량을 넘겨서 마지막 페이지에 찍어줍니다. 그럼 가져가서 책을 푸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저께 모든 걸 다 끝내고 하원을 했어요. 그럼 오자마자 저한테 개념 플러스를 먼저 주겠죠. 선생님 어디까지 풀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풀겠죠. 풀고 채점 전 바구니에 내려올 때 그때 저는 맞춤학습지를 누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요. 한순간도
딴짓을 못하게. 한순간도 한눈을 팔지 못하고 50분 내내 움직이게끔 만들고요. 복합기에 아이가 가지러 가는 게 조금 어수선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까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옆에 누가 지나다니던 뭐하던 신경 안 써요. 네, 이미 그게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 수업 기간 동안에 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본인들의. 근데 그걸 못하면 금요일날 100% 나와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금요일날 절대 안 나오기 위해서라도 수업 시간에 제가 뭘 가지러 가던 궁뎅이를 뛰던 아무 상관을 하지 않고요. 복합기에 가지러 가는 것도 가끔 아이들에게 환기가 됩니다. 네, 환기가 돼요. 왜냐하면 교실 밖에 있거든요. 아까 대기실 아이들이 있었던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복합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한테도 가끔 환기가 됩니다.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가지러 가는데 완전 슬로우 비디오로 갑니다. 엄청. 그런 아이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쓰겠어. 다시는 안 보낸다 너. 다시는 안 보낸다 뭐 이렇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은 주 3일 수업을 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정규 수업이고요. 금요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충하는 날입니다. 결석을 하거나 일주일 내에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금요일날 오셔야 돼요. 중등은 주 3일 수업이고 회당 90분 수업이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에 3회를 선택해서 수업을 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저희 학원 동선이고요. 네, 이게 바인더를 저는 제가 움직이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시면 이름이 꽂혀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죠? 파일에 오른쪽은 지금 아직 안 끝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책이고요. 바인더 왼쪽은 다 끝난 책이에요. 네, 구별해서 꽂을 수 있게 해놓고요. 저 바인더를 꺼낼 때는 아까 보셨겠지만 맞춤 학습이 다 끝나면 제가 이렇게 드르륵 해서 타공을 해줍니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거든요. 좀 있으면 영상에 나올 텐데 구멍을 뚫어줘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재본하기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처음에 인원이 얼마 안 될 때는 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니까 이 재본하는데 정말 주말을 다 써야 되고 혼자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타공을 해서 주면 아이들이 바인더 안에 꽂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한 달 될 때 그것만 쏙 빼서 또르르 말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타공을 해서 꽂아주고 있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너 학습 경험을 보낸다며 왜 이렇게 많아?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예습 교재는 집에 보내지 않아요. 1, 2호, 7, 8호는 안 보냅니다. 1, 2호, 7, 8호는 언제 보내냐면 1, 2호는 1학기 끝날 때, 7, 8호는 2학기 끝날 때. 왜일까요? 맞아요. 오답이 생기면 다시 찾아보게끔 예습 교재는 둡니다. 네, 무조건 찾아보게 만들어요. 한 번은. 찾아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몇 페이지에 다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흘려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예습폰은 학기가 끝날 때 보내고요. 항상 꽂혀져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까 공부하는 모습이었고 모든 학용품은 다 제자리에. 네. 자, 뭐 이런 거. 저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죠, 아이들이. 네. 저는 절대 궁뎅이를 떼지 않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아요. 요 옆에 게 타공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르륵 꽂아주면 구멍이 또르륵 뚫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채점 후 바구니에 넣어두면 저 구멍이 뚫리지 않은 건 파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끝난 거니까. 네. 그래서 저 타공기를 사용합니다. 이건 저희 아이들 바인더 안에 들어있는 기본 것들이고요.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각도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개인 네임을 붙여서 항상 줍니다. 학기를 시작할 때. 그러면 한 개를 주면 안 되고요. 2개씩 줍니다. 하나는 학교 갖고 가라고. 우리 학원에서 줬다고. 학교 갖고 가라고. 근데 요즘 또 학교에서 나눠줘요. 맞아요. 근데요, 저게 더 품질이 좋아요. 항상 애들 세뇌시켜요. 야, 이게 더 말랑말랑, 이게 훨씬 좋은 거야. 그런 거 유독 몰라. 중국에서 만들었을지 몰라. 막 이러면서 세뇌시킵니다. 항상 우리 거 쓰게. 그리고 혹시 짝꿍이 필요하다면 얘기해. 내가 하나 더 갖다 줄게. 이렇게. 짝꿍 거 보낼 때는 학원 스티커를 보내서 붙여서 보냅니다. 그럼요. 모든 홍보. 모든.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은요. 저는 유형마스터 교재를 꼭 사용합니다. 유형마스터 교재는 정말 제가 교육 때마다
대표님이 뒤에 계실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4학년도 제발 만들어주시기를. 네. 유형 마스터 교재는요,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기초가 부족하고 개념 플러스나 맞춤 학습 1, 2단계를 끝내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아이는 필수로 시켜요. 왜냐면 저 유형 마스터 5, 6학년 2년을 다 하면 서술형을 굉장히 유익하게 풀고요. 중등 가서도 확실히 문제를 풀이하는 구성이 달라요. 네, 유형 마스터 교재는 정말 좋은 교재입니다. 꼭 사용하시기를. 중등 교재죠. 예, 중등은 기본적으로는 개념 유형은 반드시 풀립니다. 모든 아이들은. 그리고 모의고사나 영역특강 같은 경우에는 영역특강 교재도 도형 부분 특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문자와식 함수 특별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두세 권도 계속 반복시켜서 풀립니다. 영역특강 교재는. 교과서 마스터도 엄청나게 좋은 교재예요. 저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학교가 여기저기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 원장님들은 꼭 사용하세요. 삼색 채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간색으로 채점을 하고 그 뒤에 파란색으로 체크를 할 때 모르면 제가 파란색으로 저렇게 힌트를 써주고요. 유형 익히 같은 경우에 교재 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1번, 1-1번이 있으면 그 옆에 1-1번은 밑에 풀이하는 세부 번호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다 쓰게끔 합니다. 똑같이.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저 유형 익히기에 그렇게 쓰게 하는 부분이 서술형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개념 부분이랑 좀 다르고 유형 익히는 조금씩 어렵잖아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다 시키지 않아요. 아이의 성향별로 이 아이는 1, 2번만 오늘, 이 아이는 4번까지만 이렇게 유형 익히기는 좀 나눠서 시켜주는 편이에요. 유독 힘들어하는 단원이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원이기도 해서 분량을 너무 많이 주면 제가 티칭해야 되는 시간도 길어져요. 네.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참 많이 틀린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3학년들 나눗셈이랑 곱셈 어려워하잖아요. 네, 저는 요 옆에 곱셈 도장 사용하거든요. 그럼 자릿수를 틀릴 일도 없고 저 도장은 아까도 보셨지만 도장 바구니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서 찍을 수 있게끔 놓아뒀어요. 네,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도장들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쓰는 도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짜가 있는 여기까지라는 도장이 저 파란 도장이고요. 그날 날짜를 돌려서 오늘 풀어야 되는 분량을 찍어주는 거고 단위 쓰기 일일이 말하기 힘들어서 저는 그냥 찍습니다.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단위 쓰기, 약분 일일이 말 못합니다. 그리고 식은 멀쩡히 썼는데 계산 틀린 거 근데 틀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네. 근데 물론 그렇게 친절한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바로 계산실수를 찍어주진 않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갔는데도 못하면 그땐 계산실수 도장을 찍어줘요. 네. 그리고 저 계산하기 도장을 언제 쓰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1, 2, 3, 4, 5번 중에 가장 값이 큰 것은 찍죠. 애들을 안 하고 찍고 부등호 표시하는 것도 이쪽에다 틀면 이쪽 하잖아요. 저는 계산하기 도장 다 찍어주고 밑에 다 쓰게 해요. 이 오른쪽에 있는 도장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장이에요. 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직선 도장도 있고요. 시계 도장도 있고 뭐 시간, 분, 초 계산하는 도장도 있고 뭐 도장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조억만 이렇게 단위로 나타내서 칸이 나눠지는 도장도 있어요. 이것도 놔두고 아이들이 책에나 아무렇게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게 해줘요. 애들 도장 되게 찍고 싶어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찍어주다가 놔두니까 알아서들 이렇게 찍어서 계산을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도장은 어디서 파나요? 네네네. 그렇지 않아도 이 사장님이 저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어요. 네. 스탬프닷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혹시 저를 찾아 DM을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러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기가 여기까지 도장이고요. 오늘 저희까지 푸는 날이었고 이렇게 시계 도장 그리고 단위 쓰기 도장 네, 이렇게 많이 사용. 시계 도장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시계도 맞게 나타낸 것은 뭐 이렇게 객관식 고르는 거 있잖아요. 그럼 5개 이렇게 땅땅땅땅 찍어서 다 이렇게 그려보게. 네.
도장 찍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전에 타공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재본을 하기 위해 점점 쌓여가는 예. 그래서 지금은 타공을 하고요. 앞에 표지랑 분석부만 뽑아서 이제 스프링으로 또로로 이렇게 굴려서 보내고요. 이렇게 저는 완북 스티커를 저렇게 붙여줍니다. 지금은 이제 완북에서 상장 주듯이 상이라는 스티커로 바꿨는데 저 스티커도 제가 심심하면 이렇게 바꿔요. 네, 저것도 아이들에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미리 캔버스 뭐 이런 데 가시면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비즈하우스. 저랑 관계가 없는 곳이긴 한데요. 아무튼 네. 이거는 뭐 추석 되면 전부치라고 계란도 갖다 주시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 손에 김치찌개를 끓여서 내려보내주기도 하세요. 다 동네 주민. 네. 정말 생활 밀착형. 네. 그래서 뭐 두부를 샀는데 선생님 너무 큰 걸 샀어요. 이런 걸 갖다 주기도 하시고요. 정말 저녁을 걱정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내성적이고 너무너무 저에게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점점점 저와 수업을 하면서 저희 시스템에 익숙해져 가면서 저와 친밀감을 쌓아가면서 서로 신뢰도 생기면서 점점 성적도 늘어나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석은 중요하죠. 그죠? 한숨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결석은 정말 저는 한 달에 3번 이상 결석을 하면 금요일날 그 다음 달 금요일에 보충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만약 제가 12월 달에 정말 뭐 아파서 죽겠고 뭐 가족이 여행 가고 이런 거 이외에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3번 이상 결석을 하면 그 다음 달 1월 달에 제가 결석이 있어도 보충을 해주지 않아요. 이건 상담시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결석이 거의 없어요. 중학교 아이들도 체험학습이 끝나면 버스에서 내려서 다다다다 뛰어옵니다. 네, 금요일날 오기도 싫을 뿐더러 네, 지들의 이제 횟수를 그런 애들 있어요. 중학교 애들 딱 3번 채우는 2번까지 딱 채우는 애들 있습니다.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시작 레벨은요, 저는 진단평가에서 나오는 레벨보다 한 레벨 낮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아이가 1레벨에서 2레벨로 넘어가야 될 것 같으면 바로 넘기지 않고요, 우선 문제수를 늘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 내에 그 많은 문제수를 소화할 수 있으면 그때 레벨을 올려요. 바로 레벨을 올리지 않습니다. 난이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맨 처음 들어왔을 때는 15문제로 시작을 하고요. 만약 이 아이가 조금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20문제, 25문제까지 같은 시간 내에 늘려봅니다. 그리고 소화가 되면 그때 이제 다음 레벨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한솔 플러스를 감행할 때요, 브랜드가, 수학에 관련된 브랜드가 19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19개의 지사장님을 모두 만났습니다. 독한 것. 그죠? 그리고 나 선택한 게 한솔 플러스였고요. 근데 사람인지라 한 브랜드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회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잠시 멈춰져 있다거나, 그리고 매번 똑같은 걸로 하다 보니 저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잠시 딴짓을 좀 했어요. 네, 딴짓을 좀 했었어요. 디딤돌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렇게 딴짓을 좀 했어요. 또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거기 막 스터디도 쫓아다니고 지사회의는 안 가면서 잠시 딴짓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걸로도 안 되고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들한테만 혼돈을 줬어요.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교재가 바뀌고 프린트물이 없어지면서 책의 분량은 늘어나고, 그리고 갑자기 유형이 키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이상한 문제들이 있고, 결국은 다시 돌아왔고요. 다시 돌아오고 믿으면 저때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수학을 누가 하라고 이렇게 떠밀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지사님이 문 열고 갑자기 들어오셔갖고 도장 찍으세요 막 이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장님들이 선택하신 거니까
중간에 정말 저처럼 잠깐 흔들리시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지사장님을 빌리셔서, 지사장님 힘을 빌리셔서 끝까지 버티시면 아까 본 워크숍 자리에서 이 모든 분들을 다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저희 학원 보셔야지. 안 끝났어요. 약간 끝날 것 같은 멘트이긴 했는데, 네. 맨 처음 교습소 할 때 사진이고요. 2층에서 맨 처음 했을 때고요. 저 보시면 저는 이제 제 이름에 옥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그냥 옥정동이기 때문에 옥쌤을 할 건데 아이들이 모두 다 제 이름에 옥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학원 이름을 알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맨 처음에. 왜냐하면 어쨌든 브랜드 인지도를 좀 쌓아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라서. 그래서 모든 곳에 옥쌤을 다 갖다 찍었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들 개개인별의 지우개도 만들었고요. 아이들 이름을 지우개를 너무 파잖아요. 파고 문지르고 그 똥을 그렇게 만들고 그 똥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다고 파일에 이렇게 몰래 붙여놓고 가요. 그 다음날 또 떼서 또 문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니네 이름을 파서 지우개를 주면 안 하겠지. 그래서 옥쌤 마크를 넣고 아이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지우개를 또 만들어 줬어요. 저거요? 저 또 업체가 있죠. 네. 요즘은 네. 다 있어요. 그래도 해요. 그래도 파고, 그래도 똥을 만들고, 그래도 합니다. 네, 그러니 이거는 선택하세요. 네, 그래도 해요. 지금 교실이고요. 이게 2층, 저게 1층. 지금 1층에서는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수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영어쌤 따로 계시죠? 이 질문을 매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어까지는 못하고요. 영어쌤은 따로 계시고 저는 수학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 이런 둘 다 다니는 아이들 시간 안 겹치게 시간표가 그럼요. 그건 필수. 저희들도 좋아하는 게 학원이 이제 수학이 끝나면 다다다다다 계산을 내려가서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잠깐 편의점을 들려서 뭘 하나 사 먹고 영어로 가고 이렇게 다다다다다. 저기 시간 타임에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몇 명? 저요? 최대 18명. 그 시간에 중간에 오는 아이는 없고 절대요. 시간에. 큰일 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수업 분위기 깨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어쨌든 그 시간표가 있으면 그 타임에는 너는 이 타임에 근데 어머님도 꼭 그런 분도 계시죠, 중간에. 선생님, 방과후가 껴가지고, 2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그거 끌려가시면, 예, 몇 년 내내 끌려가야 되고, 걔는 몇 년 내내 2시 반에 와야 돼요. 2시에 와야 되는 애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제 여러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이다 보니,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아이들의 수업 분위기가 깨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한두 명을 더 받아야 되니까. 어머니, 어떻게든 맞춰드릴게요. 주세요. 하지만, 이게 나중을 조금 생각하시면 그 아이는 저한테 퇴원할 때까지 2시 반에 와야 되는 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님은 2시 반이면 다행이죠. 그 다음이 되면 또 다른 방과후를 또 넣습니다. 그럼 또 바꿔줘야 되고 이게 끌려가느냐 끌고 가느냐.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막 자기 죽어도 이 시간밖에 안 된다고 막 고집 부리는. 저도 죽어도 안 됩니다, 어머니. 저도 죽어도 안 돼요,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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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처음에 하기 전에 주변 원장님한테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인 거예요. 야,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너는 제발. 근데 처음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지금 한 명이 지금 아쉬워 죽겠는데 근데 굳건하게. 네. 저 한 가지 네.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럼 하시지 마셔. 초등 원비하고 중등 원비 어느 정도? 아하, 원비요? 대비 원비는요 정말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원비가 궁금하시면 양주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교육비 다 공개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심 상가보다는 비싼 편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경기를 봐가며. 네. 이번에도 올리려고 그랬는데 못 올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네, 경기가 못 올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잠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동산이 여기도 하나 있고 제 옆으로도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때 편의점이 딱 하나 있어서 저 편의점 사장님과 으쌰으쌰해서 아이들에게 쿠폰을 주죠. 네.
저는 쿠폰도 남발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받지 못하게. 네, 그래서 이제 편의점 사장님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해드리고요. 네, 저희 학원과 제 도장이 찍혀있는 쿠폰으로만 사 먹을 수 있게. 네, 이로써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저처럼 눈을 딴 데 돌리지 마시고, 네, 끝까지 미래의 수학을 믿으시고 미래의 수학과 함께 성장해서 올해 워크숍에서 꼭 뵐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